사제 제복을 차려입은 남성 5명이 일본 육상자위대 건물 본관으로 들어갑니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자위대원이 경례도 해주고 총감실에 들어가니 총감도 이들 중 제일 상급자처럼 보이는 남성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들은 총감을 포박합니다. 이들을 저지하러 온 자위대 간부들에게 자위대원들을 모두 집합시키라고 말하고 자위대원들 점심 먹다 말고 무더기로 본관 앞에 모이고 이 남성은 마치 지휘관인 양 이들 앞에 서서 무언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미시마 유키오. 60년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고 영화감독이자 배우, 그리고 극우 일왕주의자이자 정치논객 사회활동가입니다. 영화 미시마 그의 인생은 방패 회원들과 함께 자위대로 향하는 미시마의 당일 행보를 추적하며 그의 삶과 작품의 궤적을 말해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미시마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귀족 가문 출신 할머니의 손에 자랍니다. 할머니는 귀족 출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환경이 모두 촌스럽고 조잡하게 보였나 봅니다. 이런 미소된장기 가득한 할머니 손에 맡겨진 미시마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랍니다. 홀로 귀하디 귀하게 성장하다 보니 하는 일이라고는 방구석에서 책을 보는 일이 다였던 미시마는 당시 서구의 문학이나 미술, 문예사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사춘기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미시마는 이때까지는 그리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나 보네요. 태평양 전쟁 시기이니 당연하게도 징병검사를 받지만 오진으로 결핵 판정을 받고 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 이후 군에 가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게 되는데 고등문관고시를 합격하고 재무성에서 근무하지만 여러 문학상에서 연이어 수상을 하고 작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스타 작가가 됩니다. 돈과 명예 좀 깨나 손에 쥔 미시마는 게이바에서 춤추다가 빈정상하게 되고 그날 이후 헬창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좋아지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기 화보집도 찍기 시작하고 검도도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오묘하게 또 문학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일종의 나르시즘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미시마는 갑작스럽게 극우 민족주의자가 되어버리는데 아마 옛날부터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사고방식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자 표면적으로 돌출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왕을 위해 모든 걸 바쳐야 한다는 일왕주의자가 된 미시마는 이제 하다못해 사비를 털어 일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비슷한 우익 대학생들이나 청년 뜨내기들을 모아 방패라는 사병 조직을 결성합니다. 정규군도 아닌 주제에 구색가 주려고 할 건 다 합니다. 심지어 자위대를 빌려 기초공수 교육도 받고 기념 촬영도 한방 찍고 제복 입은 김에 과거 2.16 사건을 모티브로 본인이 감독하고 출연한 영화도 찍고 이런 행보가 기괴했는지 세간의 관심과 함께 조롱도 받긴 합니다만 미시마는 제복 변경 발표회도 하는 등 굳굳하게 제기를 갑니다. 당시 도쿄대학을 점거했던 전공투 수백 명 학생들과 혼자 단독으로 난상 토론도 펼치는 기행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좋은 토론에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이런 걸 말하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미시마에게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왕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서 일본을 재무장하고 일왕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죠. 그러려면 방패 같은 당나라 오합지졸로는 어림도 없으니 일본 자위대를 일으켜야겠죠. 미시마는 자기네 방패 회원 질문회를 몇 명 데리고 육상 자위대에 방문합니다.
山下総監に面会です。何時のお約束ですか。あ、三島先生、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総監、しばらくでした。 총감은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지만 갑자기 돌변한 이들은 총감을 포악하고 로비 난간 위로 올라가 뭐라도 된양 자위대 직원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소중한 점심시간을 빼앗긴 이 군인이 아닌 공무원들 입장에서 미시마의 돌발 행동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직원들 야유에 미시마 연설이 묻히고 연설 의욕도 잃고 일이 꼬여버린 미시마는 다시 청감실로 들어가 장렬하게 배째고, 이 시대착오적 천재작가는 그렇게 세상과 등을 지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미시마 그의 인생은 택시 드라이버의 각본, 아메리칸 지골로의 폴 슈레이더 감독과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와 조지 루카스가 제작하고 복수는 나의 것에 오가타 켄이 출연한 미국 영화입니다. 영화는 특별히 극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미시마 사건 당일날 방패회 회원들과 동부 방면대로 향하는 경로 중에 그의 현재와 성장 모습,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들인 금각사, 교코의 집, 달리는 말을 극화시키고 흑백과 컬러 화면을 조합해 오버랩시키면서 영화를 4개장으로 분류하고 외국인의 시선에서 그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려 노력합니다. 정체성을 갖춘 영화라기보다는 예술가로서의 미시마를 조명하는 것에 더 치중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독특하고 원색적인 영상미를 갖춘 영화입니다. 특히 그의 작품을 묘사할 때는 연극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미시마의 삶과 그의 작품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 모습마저 작품의 피날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삶과 작품의 동질적인 맥락을 유지합니다. 2차 대전 후 미시마는 일본 경제의 급속 성장으로 개개인의 행복 추구가 중시되는 일본 사회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도로 혐오하고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을 향수하며 일왕을 위해 개인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극단적인 덴노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모한 신념으로 미시마는 그렇게 세상과 등을 지게 되고 그렇게 허무하게 간 내막에는 여러가지 설이 분분했습니다만 과연 자신이 주장했던 순수한 일본을 위한 영웅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과대망상에 빠진 돈키호테였는지, 그리고 이 천재적인 작가가 어쩌다가 주아인마에서 왼쪽 오른쪽 양 진영에서 환영도 받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는 아마 본인만이 알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것도 자기 예술관에 대한 퍼포먼스가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몰락한 제국주의 망령에 사라진 파편이 잠시 튀어나왔던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시마의 이런 행보는 당시 일본 우익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몇 년 전 일본에서의 헌법 개정 시도에도 황국주의적인 그의 사상이 어느 정도 기반을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의 진정성이 우러난 행동인지 아니면 예술적 퍼포먼스인지는 본인만이 잘 알고 있겠죠. 미시마 그의 인생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